안녕하세요. 멘티자수 멘티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썸머 커플 에코백에 관련된 튜토리얼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전달드린 100% 사이즈의 도안선 위에 수용성 심지를 올린 뒤 선을 따라 10펜을 사용해 옮겨 그려주신 뒤 영상을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에코백의 어느 부분에 술을 놓을지 위치를 정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중앙에 새길 수 있도록 천을 접어서 이렇게 자국을 남긴 뒤에 중앙 부분을 표시해 줬습니다. 그 위에 미리 그려둔 도안선을 올려주시고요. 수트를 끼우지 않으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수트를 끼우고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단단하게 나사를 돌려서 조여주시고 수트를 끼우기는 했지만 한 번 더 안정적이게 시침지를 이용해 크게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수트를 아무리 끼웠지만 그래도 심지가 조금씩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침지를 해주세요. 끝이 났다면 매듭을 잡고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야자수의 이파리 부분을 새겨줄 건데요. 컬러를 총 2톤으로 해줄 거기 때문에 처음에 새기고자 하는 실 색깔에 맞춰서 표시를 해준 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파리 부분은 버튼홀 스티치로 진행을 해볼 거예요. 왼쪽 꼭지점으로 올라온 뒤 선에 맞춰서 위쪽에 이어서 찔러주세요. 끝까지 내리지 않고 바로 이어서 직선 아래로 올라옵니다. 실을 아래로 내려서 걸쳐질 수 있게끔 잡아주시고 쭉 끝까지 당겨주시면 니은자가 좌우 반전된 것 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다시 간격을 살짝 벌려서 위쪽으로 찔러주시고 이어서 아래로 내려주세요. 그러면 화면과 같이 또 원 안에 실이 들어와 있는 모양으로 탁 하고 실이 걸려집니다. 지금 버튼홀 스티치 2땀이 완성이 되었고요. 같은 방법으로 이어서 한번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아래쪽 꼭지점에서 시작했고요. 그 다음 스텝부터는 계속 위쪽 라인에서 시작한 뒤 바로 이어서 직선 아래로 찔러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실은 위로 올리실 필요 없고 계속 아래로 내려놓은 뒤에 자연스럽게 당겨주시면 탁 하고 걸릴 거예요. 도안선에 딱 맞게 한다기보다는 조금 아래로 떨어져 있는 부분도 만들면서 나뭇잎의 그 야자수 이파리의 특징인 뾰족뾰족한 느낌을 조금 표현해 봤어요. 여러분도 도안선에 딱 맞추지 마시고 중간중간 변화를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이어서 한번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왔다면 가장 가까운 아래쪽 바깥쪽에다가 땀을 찔러서 마무리해 주시면 버튼홀 스티치 하나 완성! 똑같은 방법으로 표시되어 있던 나머지 3개의 이파리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해줄게요. 지금 진행하는 스티치 이름은 버튼홀 스티치입니다. 화면 속에서는 조금 빠르게 진행하지만 여러분들은 화면을 멈추고 여러분들의 속도에 맞춰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안선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게 주의하면서 진행해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버튼홀을 채워줬습니다.
이번에는 초록색 실이 조금 더 진해졌죠? 해당되는 실을 준비하신 뒤 나머지 3개의 이파리도 같은 버튼홀 스티치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야자수의 나무 기둥 부분을 표현을 해볼 건데요. 지금 진행하는 스티치 이름은 롱앤쇼 스티치입니다. 롱앤쇼 스티치는 열펜을 사용해서 먼저 구역 선을 미리 그어놓고 진행을 해줄 거예요. 화면을 잘 보면서 비슷한 영역으로 구역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기둥 부분은 총 2가지의 컬러로 진행을 해줄 거예요. 바늘을 동시에 2개를 같이 사용을 해줄 거기 때문에 매듭도 지은 상태에서 시작해 볼게요. 우선 수트를 돌려서 넓은 부분부터 좁은 영역으로 내려가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왼쪽 상단 꼭지점으로 올라와 주세요. 실을 쭉 끝까지 당겨주시고 2칸 아래로 내려가서 직선으로 한 땀, 다시 위로 올라와서 이번에는 숏인 한 칸을 바짝 옆에 붙여서 잡아볼게요. 지금 길고 짧게 롱앤숏이 한 세트가 완성이 되었어요. 다시 위쪽에서 가깝게 올라와서 이번에는 반복 2땀, 다시 위로 올라와서 한 칸, 계속 반복해서 롱숏, 롱숏을 시작해주세요. 지금 하는 부분은 롱앤숏의 첫 번째 줄입니다. 영역이 다 채워질 때까지 롱앤숏을 반복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실색을 바꿔서 숏 있는 부분으로 올라와서 2칸씩 빈틈을 채워주세요. 롱 있는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숏인 위치에만 올라와서 2칸씩 잡아주시면 돼요. 바로 이어서 같은 실 컬러로 다시 한번 숏 있는 위치에만 2칸씩 채워 롱을 만들어 볼게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계속 짧은 영역에만 올라와서 2칸씩 실을 바꿔가면서 영역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 마무리는 한 칸씩 남은, 즉 숏에 해당되는 영역 부분에 마저 채워주시면 롱앤숏 스티치 완성입니다. 뒷부분으로 돌려서 매듭을 잡고 마무리해 줄 건데요. 실을 2가지를 동시에 사용했기 때문에 각각 매듭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뒷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에 있는 야자수도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수성펜이 있다면 이렇게 미리 위치를 표시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해당되는 위치로 올라와서 그려져 있는 선만큼 한 땀을 걸어줍니다. 이렇게 한 땀을 잡아주는 거는 스트레이트 스티치에 해당됩니다. 서로의 간격이 조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뒷면으로 돌려서 바로 이어서 진행하지 않고 이렇게 해당되는 스티치 밑으로 바늘을 통과해 이동시켜주면 훨씬 뒷면을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이어서 아래쪽 부분도 똑같이 스트레이트 한 땀 걸어서 무늬를 만들어주세요. 나머지 영역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주시면 이런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는 프렌치넛 스티치로 열매를 표현해 볼게요. 실을 아래로 둔 뒤 이렇게 왼쪽 손으로 잡아주시고 바늘을 그 위에 올려서 감아주세요. 한 번 더 감아 볼게요. 총 3번 감아줬어요. 다시 빠져나왔던 위치로 바늘을 반만 찔러서 쭉 넣어주시고 바늘을 톡 하고 당겨줍니다. 그리고 왼쪽에 잡고 있던 실은 천천히 내려 보내주시면 이렇게 동그란 프렌치넛 귀여운 열매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바늘을 이렇게 감아서 해당되는 원 위치에 다시 반만 찔러 넣은 뒤 조여주시고 톡 하고 힘있게 빼주신 뒤 천천히 내려주면 열매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하는 스티치는 프렌치넛 스티치입니다. 모든 열매를 3번씩 감아서 만들어줬어요. 볼록볼록하게 입체감이 있어서 굉장히 귀여운 스티치입니다. 자, 반대편도 동일하게 진행해주면 이렇게 야자수가 완성이 됩니다. 다음은 동그랗게 떠있는 해를 표현해 볼 건데요. 천 앞면에서 시작해서 깔끔하게 뒷면에 매듭 없이 시작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볼게요. 앞쪽에서 찔러서 2땀 전진한 뒤에 처음 시작점, 그러니까 원의 정중앙 위쪽으로 올라온 뒤 직선으로 아래로 선에 맞춰서 찔러주세요. 한 땀이 잡혔죠? 다시 가까운 왼쪽 위로 올라와서 또 가깝게 아래로 찔러주세요. 사선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위쪽으로 올라와서 아래쪽에 가깝게 찔러주세요. 최대한 도안선에 맞춰서 진행하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중앙부터 진행을 해줘야지 원의 형태를 조금 더 예쁘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시작 매듭은 잘라주시고 다시 중앙부터 반대편 면적도 동일한 방법으로 채워주세요. 뒷면으로 돌려서 매듭을 잡은 뒤 이번에는 바로 자르지 않고 이렇게 해당되는 스티치 밑으로 바늘을 통과해서 마무리해주면 훨씬 더 깔끔한 완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자의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한번 새겨볼게요. 체인 스티치를 진행해 줄 건데요. 도안선에 최대한 맞춰서 올라오신 뒤 실을 위로 올려주세요. 다시 제자리로 바늘을 꽂아주시고 한 땀 위로 올라가서 실을 위로 올려서 화면과 같이 원 안에 바늘이 통과되는 모양으로 쭉 당겨주세요. 끝까지 쭉 당겨주면 이렇게 타원형의 모습으로 체인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만들어져 있는 원 안쪽으로 바늘을 집어넣어서 다시 위쪽으로 한 땀 잡은 뒤 쭉 당겨서 고리를 연결해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체인 스티치 2땀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여자의 머리카락 부분은 바깥선을 쭉 둘러준 뒤 안쪽을 동일한 방법으로 조금씩 채워가면서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에서는 진행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은 화면을 멈추고 여러분의 속도대로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반드시 원 안으로 이어서 바늘을 넣는 거 잊지 마세요. 저는 그리고 촬영을 위해서 수트를 고정한 뒤 진행을 해주지만 여러분들은 편한 방향으로 돌려가면서 진행해 주셔도 좋아요. 지금 한 땀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체인 스티치로 원을 새겨줄 때는 마무리 방법을 이렇게 앞쪽에 있는 땀 밑으로 바늘을 통과시켜서 당겨주시고 다시 올라왔던 그 부분으로 바늘을 넣어서 당겨주시면 시작과 끝이 어디인지 모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저는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 안쪽을 채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칸 정도가 남아서 마무리로 끝까지 메꿔줬고요. 남자 머리는 해와 똑같이 세틴 스티치로 진행해 주겠습니다. 도안선에 최대한 맞춰서 진행해 주세요. 이 머리 부분도 마찬가지로 정중앙부터 시작해 아래 위 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티셔츠 부분을 스플릿 스티치로 채워볼 건데요. 스플릿 스티치를 채우기 전에 먼저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이렇게 10펜으로 미리 표시해 두시는 게 좋아요. 올라온 다음에 가볍게 한 땀 잡아볼 건데 한 3mm 정도 잡아볼게요. 뒤로 다시 올라와서 쭉 끝까지 당겨주시고 앞쪽에 있는 땀을 갈라주듯이 통과시켜서 넣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연결이 되죠? 다시 한번 뒤쪽으로 올라와 볼게요. 쭉 당겨서 앞쪽에 있는 땀 사이를 가로지르듯 통과시켜서 땀을 연결해 채워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한 줄을 채워줬습니다. 아래에서 올라갈 때는 순서만 바뀌었지 동일해요. 한 땀을 잡은 뒤 뒤에서 올라와서 앞으로, 뒤에서 올라와서 앞으로, 다시 뒤에서 올라와서 앞으로. 같은 방법으로 쭉 그려져 있는 방향선에 맞춰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꼭 실을 사이를 갈라서 완성해주세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살짝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가로 땀 한 땀으로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걸어 정돈해 주겠습니다. 다음 수트를 화면과 같이 돌려서 무늬 부분을 채워볼게요. 이번에는 아까 배웠던 여자 머리에 해당되는 체인 스티치로 진행해 볼 거예요. 한 땀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원 안에 바늘이 들어올 수 있게 잡아주시고 다시 안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한 땀 잡고 통과시키고 당기기. 다시 안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당기기. 쭉 반복한 뒤 마무리는 가장 가까운 바깥쪽에 땀을 잡아서 마무리해 주시면 한 줄이 완성이 됩니다. 이번에는 위에서 아래로 진행을 할 건데요. 진행하는 방법은 동일하고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트를 돌려서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4줄을 걸어준 뒤에 가운데 빈 부분은 백스티치로 채워볼게요. 한 땀 잡고 뒤로 올라와서 가로질러서 찌르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끝에 있는 구멍에 맞춰서 찔러주시면 백스티치가 완성이 됩니다. 끝부분에 꼭 넣어주세요. 스플릿 스티치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스티치입니다. 헷갈리지 않게 잘 구분해서 기억해주세요. 올라온 뒤 한 땀 잡고 뒤로 올라와서 끝에 있는 구멍에 맞추기. 실을 가로질러서 찌르지 않는다가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세틴 스티치를 사용해 목 부분을 채워줄 건데요. 위쪽에 해 있는 부분에 채워졌던 스티치와 동일하기 때문에 최대한 꼼꼼하게 채워주는 것만 잘 기억하셔서 면적을 메꿔주시면 됩니다. 도안선을 벗어나지 않게 주의하면서 위에서 아래를 반복하며 채워주세요. 인물의 팔과 다리, 목 있는 부분은 전부 이 세틴 스티치로 진행하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이라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속도대로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다음은 여자의 원피스 부분을 채워볼 건데요. 스플릿 스티치입니다. 한 땀 걸어주시고 뒤로 올라와서 실을 갈라서 넣어주기가 스플릿의 포인트였죠. 백스티치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실을 갈라서 앞쪽에 찔러주기, 다시 뒤로 올라와서 앞쪽에 찔러주기. 아래에서 이번에는 위로 갈 거니까 순서만 바뀌었지 진행하는 방법은 동일하게 채워져 볼게요. 가른다는 포인트를 잊지 마시고 진행해 주세요. 자, 위쪽에 있는 원피스 끈 부분도 스플릿 스티치로 채워줘 볼게요. 다리 부분도 세틴 스티치로 채워줄게요.
저는 이렇게 피부가 하얗지가 않아서 저의 희망사항을 담아 조금 밝은 컬러로 몸을 채워줘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부색 혹은 짝꿍의 피부색을 참고해서 새겨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겠죠? 다음은 해먹 부분입니다. 체인 스티치로 채워줘 볼게요. 이 부분도 여자의 흩날리는 머리카락에 들어갔던 스티치였죠? 실을 항상 위로 올린 뒤 한 땀을 잡고 당겨주시면 자연스럽게 원 안에 실이 들어가면서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안쪽으로 바늘을 찔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 동일한 방법으로 쭉쭉 진행해 볼게요. 생각보다 가끔 원 안에 바늘을 찌르지 않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체인 스티치가 아니고 브로큰 체인이라는 또 다른 스티치가 됩니다.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사슬 모양의 체인이 될 수 있게 주의해 주세요. 다음은 해먹의 끝부분을 채워보겠습니다. 아웃라인 스티치고요. 왼쪽에서부터 시작해 줄 거고 실을 끝까지 당겨준 뒤 두 땀 정도 전진해서 바늘을 찔러 내려주세요. 두 땀은 3mm 정도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2mm 정도의 가운데로 바늘을 찔러서 올라온 뒤 쭉 당겨주시고 포인트는 실을 아래로 내려주는 겁니다. 다음 스텝부터는 한 땀씩 전진할 거라서 2mm 찔러주고 화면과 같이 왼쪽에 있는 땀구멍과 동일한 땀구멍으로 올라와서 실을 다시 밑으로 내려주세요.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한 땀 찌르고 자, 왼쪽에 있는 구멍과 맞춰서 올라온 뒤 당겨주고 실을 아래로 내려주세요. 이 방법과 동일하게 계속 진행해 볼게요. 지금 하는 스티치는 아웃라인 스티치입니다. 마무리는 한 땀 찔러서 마무리해 줄게요. 나무에 묶어져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스트레이트 스티치 두 땀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한 땀 잡아주시고 한 땀 더 잡아주세요. 아래쪽에 있는 그림자 부분도 지금 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아웃라인 스티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두 땀 전진하고 그 다음부터는 한 땀씩 잡아주면서 선에 맞춰서 쭉 채워주세요. 실을 아래로 둔다는 것이 포인트고요. 어떨 때는 아래로 두고 어떨 때는 위로 두고 실의 방향을 제각각으로 잡아주면 모양이 예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아래로 둔다라고 생각하시고 진행하기 전에 실 방향 한 번씩 꼭 체크해 주세요. 네, 이렇게 나머지 그림자 부분도 아웃라인으로 표현해 줬고요. 우리 귀여운 강아지의 뒷모습인데요. 얼굴 부분은 세틴 스티치로 채워줄 거예요. 블랑을 사용해서 가운데부터 올라온 뒤에 직선으로 한 땀 잡아주시고 왼쪽 다시 위로 올라와 세로 방향으로 계속 세틴을 메꿔주세요. 이 강아지 있는 부분도 혹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강아지의 특징을 살려서 뭐 실색을 바꿔줘도 좋고 아니면 비율을 조금 바꿔줘 봐도 굉장히 재밌겠죠? 아래쪽 몸통은 스플릿 스티치로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쭉 반복해서 위쪽에 있는 몸통은 세로 방향으로 스플릿을 채워주시면 되고요. 다리 있는 부분은 접혀져 있는 라인 선에 맞춰서 약간 사선으로 채워줘 볼게요. 이런 식으로 조금 사선으로 채워주면 결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분도 잘 되고 뭔가 사실적인 표현이 더 잘 됩니다. 몸통과 다리를 살짝 구분시켜줬어요.
이 부분은 레이지 데이지입니다. 위쪽으로 올라와서 실을 쭉 당겨주시고 다시 제자리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끝나고자 하는 부분에 맞춰서 바늘을 당겨주시면 이렇게 체인 스티치 첫 시작처럼 모양이 잡히죠? 마무리는 간단하게 가까운 바깥쪽으로 잡아주시면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가 완성입니다. 체인 스티치랑 비슷하죠? 코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진행해 줄게요. 위로 올라오면 앞으로 꽂아서 한 땀 잡아주세요.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이어서 무늬도 표현해 줄게요. 군데군데 점박이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에 한 땀씩 잡아서 귀여운 무늬를 만들어 줍니다. 꼬리 있는 부분은 스플릿 스티치로 진행해 줄게요. 위에서 시작해서 가로지르면서 아래로 점점 내려와 주시고 나머지 한쪽 부분도 마저 빈 공간을 채워주시면 꼬리 완성입니다. 아래쪽의 그림자는 길게 스트레이트 한 땀 걸어서 마무리해 줄게요. 아래에 있는 바다를 표현해 볼 건데 이 실은 그라데이션사이기 때문에 실의 색이 앞에서부터 끝까지 컬러가 조금씩 다릅니다. 연한 부분부터 매듭 잡고 왼쪽 상단부터 시작해 줄게요. 연한 부분 쪽에 실을 준비하셔서 매듭을 잡고 시작해 줄게요. 스플릿 스티치로 진행해 줄 거고요. 땀은 평소의 땀 길이보다는 조금 길게 진행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4mm 정도로 진행해 줬습니다. 뒤로 올라와서 앞쪽에 있는 땀을 가르면서 채워주세요. 물론 저는 뒤로 갈수록 진해지게 했지만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유롭게 바다색이 전부 다 다르듯이 우연의 색깔로 바다색을 채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라데이션사를 쓸 때는 조금 예측할 수 없는 것이 굉장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갈매기 부분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올라와서 오른쪽에 땀을 찔러준 뒤 끝까지 당기지 않고 이어서 위쪽으로 올라와서 실을 위로 보낸 뒤 당겨주면 탁 하고 걸리면서 플라이 스티치 반이 완성이 됩니다. 마무리는 가장 가까운 바깥쪽 정중앙에 땀을 잡아서 마무리해 주시면 플라이 스티치입니다. 왼쪽으로 다시 올라와서 오른쪽에 땀을 찌르고 연결해서 위쪽으로 올라와 볼게요. 실을 위로 올린 뒤 쭉 끝까지 당겨주면 탁 하고 걸리면서 모양이 생기죠? 마무리는 가까운 정중앙에 땀을 잡아서 밑으로 내려주세요. 동일한 방법으로 플라이 스티치를 사용해 갈매기의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갈매기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마무리로 끝쪽 부분에 무늬를 표현해 볼 건데요. 세로 방향 스트레이트 짧게 잡아서 무늬를 간단하게 표현해 주세요. 사이 간격이 조금 멀 경우에는 매듭을 짓고 세로 시작하면서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이번에는 원피스에 땡땡이 무늬를 표현해 볼게요. 원하는 위치에다가 점을 찍어서 미리 표시를 해둔 뒤 위로 쭉 당겨서 아까 야자수에 새겼던 열매 부분처럼 프렌치너 스티치로 채워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감눈의 수 1회이고요. 한 번 감아서 이렇게 쭉 내려주면 조금 작은 크기의 프렌치너 스티치가 완성이 됩니다. 한 번 감아서 해당되는 위치에 찔러서 넣어주시고 가볍게 톡 당겨주신 뒤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제일 마지막 마무리는 빛나는 머릿결을 표현할 수 있게 간단하게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두 땀 잡아줄게요. 이런 식으로 반짝임을 표현해주면 조금 더 재밌는 작품이 완성이 됩니다. 남자 머리 부분은 한 땀만 잡아줄게요. 네,
네, 이렇게 꽃백 자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맨 처음에 잡아뒀던 시침실은 가위로 잘라서 제거해 줄게요. 드라이기에 열을 사용해서 열팬 자국을 미리 날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용성 심지도 세탁을 하기 전에 나머지 여백을 잘라주시는 게 좋은데요. 수용성 심지를 세탁하는 방법은 따뜻한 물에 중성세제를 풀어서 조물조물 충분하게 깨끗한 물로 헹궈주시는 게 방법입니다. 이렇게 세탁을 한 뒤에 반드시 자연 건조시켜주세요. 네, 이렇게 썸머 커플 자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와, 굉장히 다양한 스티치를 배워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번 작품도 재밌게 즐기셨었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